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의 귀환입니다. 에코프로의 질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집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로 봤을 때는 오늘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BM과 함께 두 종목의 강세로 2차전지 배터리가 나 아직 안 죽었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 주도주는 여전히 2차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의견 변동 없으시죠? 2차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은 맞죠. 당연히 예. 맞고 산업적으로도 지금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차전지와 자동차가 주도하는 시장은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가 좋다라기보다는 에코프로가 좋은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에코프로 BM도 지금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호재가 2개가 나왔죠. 사실은 이제 회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본인이 이제 받은 시비 물량을 소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주주 친화로. 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겠다. 본인이 이제 회사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지금 오히려 주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나왔고요. 또 이제 오늘 또 때마침 그 증권거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이제 에코프로의 가장 큰 자회사죠. 지금 한 3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IPO를 진행하는 첫 단추를 밟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동안 에코프로가 80만 원을 돌파했다가 60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어제 급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저는 뷰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에코프로는 당분간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박스권 하단을 어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상단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한 80만 원 이내로 아마 상단이 잡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구간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77만 원 가면 종가 기준 신고가 돌파인데 아슬아슬 그 위쪽으로 치고는 못 가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스권 대응 가능하다.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면 매수 가능하고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긍정평가 주셨고 다른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사실은 배터리 매수 의견 여러 가지 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 이외에는 조금 오늘도 에코프로가 떠서 시작하니까 같이 올라가다가 오히려 지금 음봉을 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회사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이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자이글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전에 보면 바이오가 유행할 때 보면 바이오를 다 너도 나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을 할 때는 너도 나도 화장품을 한다고 했고요. 그 이제 좀 그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거 좀 잘 안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획을 세워놓고 실패했다 얘기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경영상의 문제니까 사업 목적 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근본 있는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그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런 단계들을 잘 밟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기존에 이제 소재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비주들도 그렇고 지금 장비주들이 주가는 눌렸는데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올해 하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2차전지 장비를 수주하면서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 장비인데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에요. 이제 2차전지 공장에 들어가요. 이런 뭔가 실적이 잡히고 수주 계약서에 사인이 딱 찍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장비주 토픽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PNT가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주가 변동성은 좀 적지만 사실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PNT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정상에서의 이제 그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믹싱 장비 쪽이 여전히 좋다. 그 윤성 FNC라든지 그다음에 TS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아직도 보셔야 되고요. 근데 검사 장비 쪽의 이노메트리도 이제 장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3종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들 계속 이제 주고 계세요.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그럼 넘어갈게요. 일단 배터리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부분 한 켠에 두시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배터리주 말고 근본이 있는 배터리주. 자, 이번에는 기술주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의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가 2%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면에는 우려했던 빅테크주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 이제 모에서 알파벳이죠. 그리고 메타, 오늘 새벽에 추가된 아마존까지 한 가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때 똑같이 AI에 주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AI 입혀서 그 검색 서비스 점유율 확대를 하겠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AI 부분에 주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I 투자 덕분에 표적 광고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존도 생산형 AI 투자를 위해서 물류 투자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다 AI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몇몇 기업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연관에서 사실은 일종의 상징성의 공식 같은 건데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그걸 좀 이어받는 것 같기도 하고 AI 테마라든지 메타버스 테마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의 서막을 연 것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엔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뭐 예상보다 안 좋아서 빠졌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네. 사실은 실적이 부러져서 빠졌다라고 하면 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거의 이제 뭐 반토막이 나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예. 그 이유는 결국엔 금리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 고밸류주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엔 지금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바닥권에 충분히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결국엔 금리는 꺾일 것이고요. 뭐 한동안 고금리를 좀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AI가 지금 공통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AI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AI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로 분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AI 관련 전문가들 중에 뭐 유능한 이제 석박사 출신들은 대부분 지금 네이버로 가고 있다. 그러면 클라우드 쪽이 이제 네이버 랩이랑 같이 하는 상황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네이버가 AI 관련된 사업부를 키우는 네. 쪽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뭐 표적 광고 시스템 이런 것들도 결국엔 네이버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결국엔 네이버가 수익원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동안은 쇼핑으로 주목을 좀 받았고 예. 또 한동안은 또 뭐 광고 수익으로 또 주목을 받은 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직 AI로는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을 때는 네이버가 저는 대형주 중에는 가장 길게 보면 살만한 주식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예. 면에서 굉장히 예. 많이 내려와 있고요. 향후에 결국엔 네이버가 없어지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예. 진담을 섞어서 자제분들 거로 좀 사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을 하나 꼽자면 네이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는군요. 이제 한 자녀분이 컸을 때 어린이가 있으면 컸을 때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왜 네이버를 안 샀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붕괴하면서 모든 종목이 추락하고 많은 닷컴 들어간 종목들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2년 후인가 몇 년 후에 신고가를 간 종목, 그러니까 살아남은 종목이 그때가 애플이었죠. 예. 하고 페이스북이었던가요?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우리나라 네이버. 예. 다시 그러한
영광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이제 같은데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는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구글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 알파벳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지금 자회사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상장을 많이 시켰는데 예. 지금 네이버는 다 품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그 가치 평가는 카카오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나눠져 있는 거 시가총액을 합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이버는 이 하나의 종목의 가치를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길게 보시고, 예? 길게 보시고 나눠서 길게. 사시면. 예. 네, 지금 당장 움직이는 AI 테마는 어떻게 보세요? 네, AI 테마는 어차피 지금 뭐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죠. 지금 메타버스가 관통할 것 같았는데 메타버스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였고요. 지금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근데 메타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건데 이러다가 AI로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변두리 기술들이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5G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5G는 아니고 그다음에 6G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5G도 안 깔려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진짜로 열리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건 초기 국면이고 오히려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 지능형 AI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지금 다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도 사실은 AI가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솔트룩스를 비롯한 뭐 마음 AI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최근 실적이 올라오면서 AI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한 2, 3년은 계속 AI 얘기가 나올 거고요. AI가 워낙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진짜 돈이 되는 쪽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돈을 버는 기업보다 기술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이는 AI 테마주 안에서 하나를 본다면 어떤 거 보시겠어요? 뭐 기술력으로 보면은 업력이나 기술력으로 보면 솔트룩스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에다가 본격적으로 뭐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MS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없고요. 그런 중소기업들은 더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걸 갖다 쓰고 저쪽 걸 갖다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마음 AI니까 최근에 좀 주목을 더 받고 있다. 그렇군요.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와 마음 AI 두 종목을 추려주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회 통과 소식이 어제 들렸고요. 이렇게 이제는 올해 안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외부 시설에서 로봇이 못 다니게 지금 기존법이 돼 있는데 그 외부의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통과가 잘 돼야 돼요, 끝까지. 그러긴 하는데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들썩인 종목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다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좀 체크해드린 내용이고 특히 이 안에서 T-로보틱스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공시인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공장 돌아갈 때 이 운반하는 물류 쪽 있죠. 이 물류를 자율주행으로 옮기는 물류 로봇, 아마 이렇게 팔처럼 생긴 거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물류 로봇 이 두 가지를 T-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아마 계약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명시는 안 됐지만 아마 고객사는 기존에 있었던 SK온으로 추측이 되고 자율 공시가 아닌 이번에 의무 공시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10%는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서 이 부분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구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뭐 자동화나 로봇이나 AI는 오고야 많은 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났고 인도는 추월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의 지위를 올해 채울 거라고 다 이제 컨센이 맞춰져 있잖아요. 뭐 세 가지 시사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 성장 지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이쪽의 노출도를 높여야겠죠. 뭐 내수나 수출, 동시 성장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이 산업적인 부분,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움직임이라면 전체적으로 결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계속 기업들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이제 자동화, 로봇, AI이기도 합니다. 리쇼어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만한 내용이에요. 임금은 비싸지고 사람은 없고 당연히 기업은 이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긴 관점이에요. 예, 굉장히 이제 긴 호흡으로 큰 그림 그리시는 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당장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은 이미 뭐 그러니까 상정이 될 때부터 주목이 됐고요. 그때 이미 주가는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줄로 이제 배송 로봇 관련돼서 그 일개미, 뭐 직개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능형 로봇법 국회 통과가 되면 뭐 날까 의미가 알려진 거고 사실은 이건 통과가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야가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은.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누군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 잘해서 그러면 주가가 좀 빠져 있다가 올라올 텐데 지금은 이미 그걸 먼저 선반영했다가 오히려 좀 조정 국면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가장 대장이었다고 봤는데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가 사실은 조정도 가장 깊게 나왔죠. 지금 보면 한 30%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점 대비. 그러면 그 정도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로봇주들이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고 그 다음 국면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보티즈가 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T-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매출이 발생한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을 버려야 되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인구는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금은 점점 싼 데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그 나라들도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나라도 중국처럼. 그 나라들도 고령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사람보다는 로봇을 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T-로보틱스의 그 수주가 사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텐데 SK온이 아니면 국내에서 짓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고요. 물론 인건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사람을 구해서 쓰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또 근데 그조차 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숙련된 노동자를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부 단순 작업하거나 이렇게 아직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의 고용을 최소화시켜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단기간 올라온 만큼 쉬어감이 있을 테지만 장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상 단답형으로 탑픽은요? 탑픽은 여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이제 전 로보티즈를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지분 가지고 있는 거, LG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로보티즈 두 종목 실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